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해커스 학원에서 GRE 버블을 강의하고 있는 강사 형성희입니다. GRE는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라고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요.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시험을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지 오늘 그 첫발을 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험에 대해서 전반적인 설명을 드릴 예정이니 끝까지 잘 시청해 주세요. 자, 그럼 출발해 보겠습니다. 혹시 9월 22일부터 시험이 변경된다는 소식 들으셨나요? 변경되는 시험은 GRE 숏 버전이라고 불리는데요. 버블 패턴에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험의 형태와 내용은 동일하게 유지가 됩니다. 하지만 문항수와 시험 시간이 대폭 줄어들게 되는데요. 문항수의 경우는 예전에 총 40문제 풀던 것을 27문제로 줄였고요. 그리고 시험 시간도 따라서 1시간에서 41분으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시험의 문항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시험은 조금 쉬워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시험이 이렇게 라이트해진 반면 점수 스케일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문제 하나하나의 비중은 더 커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버블 시험의 구성 및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GRE 버블 시험은 총 27문제로 구성되고요. 배정 시간은 41분입니다. 시험은 한 번에 보시는 것이 아니라 섹션 1과 2로 나누어서 두 번을 보시게 되고요. 섹션 1은 12문제를 18분 동안 푸는 형식이고 섹션 2는 15문제를 23분 동안 푸셔야 합니다. 첫 번째 섹션은 언제나 중상 난이도로 고정이 되어 있고요. 바로 그 첫 번째 섹션의 맞은 개수를 기준으로 섹션 2의 전체 문제 난이도가 결정되는 섹션 레벨 어댑티브의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종 점수는 총 맞은 개수와 섹션 난이도를 고려해서 전환되고요. 시험에서는 감점은 없고 또한 부분 점수가 전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시험의 점수는 맞은 개수를 토대로 점수를 획득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GRE 버블의 문제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블 문제는 크게 세 영역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텍스트 컴플리션이라고 불리는 TC, 두 번째는 센텐스 이퀴벌런스, SE, 그리고 마지막은 리딩 컴프리헨션입니다. SE와 TC를 합쳐서 우리가 문장 채우기 유형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어떤 한 문장 또는 텍스트를 주고 거기에 빈칸을 채우는 문제 형식입니다. 자, 이 두 유형을 잘 풀기 위해서는 GRE 어휘, 그리고 문장 해석 능력, 그리고 추론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리딩도 마찬가지로 지문의 분석 및 이해, 그리고 논리 추론력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GRE 버블 문제는 일정한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먼저 TC에서 시작해서 Reading Comprehension, SE, RC 이런 순서로 문제가 출제되는데요. 순서는 이렇게 주어지지만 섹션 안에서는 자유롭게 이동하시면서 문제를 풀 수 있고요. 문제를 스킵하거나 어려운 문제는 마킹하시고 나중에 다시 풀 수도 있습니다. TC와 SE를 합쳐서 나오는 문항수는 12문제 가운데 섹션 1은 7문제, 그리고 섹션 2도 7문제 정도가 주어집니다. 따라서 리딩 컴프리헨션은 섹션 1에서는 총 5문제 정도, 그리고 섹션 2는 약 8문제가 주어진다고 볼 수 있겠네요. 단어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는 TC, SE의 비중이 섹션 1에서 높기 때문에 GRE 단어를 공부하지 않고서는 고득점을 할 수 없는 구조로 시험이 설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TC의 유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C 문제 예고요. 한번 구조를 보도록 할게요. TC는 자, 이렇게 1에서 5문장 정도의 텍스트가 제시가 됩니다. 그리고 블랭크는 1개에서부터 3개까지 주어지고요. 블랭크가 하나인 경우에는 선택지가 5개가 주어지고 나머지 2, 3는 3개씩 주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블랭크를 논리, 문법, 문체에 맞고 또한 모순되지 않게 완성을 하시는 유형이고요. 점수는 모두 다 맞추셔야 획득이 되고 부분 점수는 없습니다. TC 문제는 사실 GRE 초심자들을 굉장히 괴롭히는 영역입니다. 무엇보다도 문제에서 사용되는 어휘들이 너무 어렵고 많기 때문인데요. 아무리 문장 분석을 잘해도 단어를 모르면 절대로 문제를 풀 수 없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 달성을 위한 첫 번째 전략은 GRE 필수 어휘를 암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GRE 어휘를 모르고서는 아예 문제풀이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단어 암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단어를 외웠다고 해도 TC는 여전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시험에 나오는 중상 이상의 난이도 문제들이 문장이 굉장히 복잡하고 해석이 어렵거나 또는 논리가 꼬여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곳곳에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따라서 TC를 마스터하는 것은 단어만의 문제가 아니며 반드시 유형별 논리 학습을 통해서 논리를 추론하는 연습을 하셔야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정확하게 답을 찾는 지점까지 가셔야 합니다. TC가 반복해서 내는 논리 구조, 문장 구조, 그리고 문장 기술 방식에 친숙해져야 신속 정확하게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밖에 단어의 뉘앙스 구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고요. 이렇게 반복적인 논리 연습과 문장 분석을 통해 기본기를 잡으셨다면 그 다음은 시험 수준의 양질의 문제들을 다수 연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시험이기 때문에 주어진 시간 안에 문제풀이를 완수할 수 있도록 시간 관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체계적인 공부 전략을 통해서 어려운 유형이지만 짧게는 한 달 이내로 가시적인 실력 향상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에세이 유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세이는 언제나 한 문장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sentence라는 말을 쓴 거고요. 그리고 문장의 의미가 비슷하게, 즉 equivalent하게 블랭크를 완성하는 유형입니다. 선택지는 6개가 주어지게 되고요. 여기에서 답을 2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다 맞추셔야 점수 획득을 할 수 있고요. 부분 점수는 없습니다. 자, 에세이는 아무래도 TC보다 문장이 간단하고 블랭크가 하나이기 때문에 단어 암기를 통해서 단기에 점수 상승을 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문제는 외워야 하는 단어가 너무 많다는 점인데요. 그렇다면 이왕이면 시험에 자주 나오는 단어를 먼저 외우는 것이 좋겠죠? 따라서 목표 달성을 위한 첫 번째 전략은 효율적인 단어 학습을 하자는 점입니다. 시험에는 아무래도 더 자주 출제되는 중요한 단어들이 있고 꼭 알아야 하는 필수 단어도 있습니다. 이런 단어들을 위주로 단어를 모아서, 그리고 또 에세이의 경우에는 동의어가 답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동의어 위주로 단어 학습을 하신다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어휘를 공부할 수 있습니다. 문제풀이 방법적인 측면에서는 논리를 분석하는 것은 TC와 동일합니다. 하지만 정답을 찾는 과정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습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에세이의 오답 유형과 함정을 또 반드시 학습을 하셔야 에세이에서 고득점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리딩 컴프레hen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문은 크게 길이에 따라서 롱지문, 숏지문 이렇게 나누고요. 대부분은 숏지문이 출제됩니다. 숏지문은 약 60자에서 120 또는 130자 정도의 지문이고요. 가장 짧은 길이의 지문을 우리가 아규라고 부르는데요. 아규먼트는 총 2개 정도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아규 지문은 짧은 아규먼트를 주고 이를 비판적으로 사고 및 추론하는 역량을 테스트하는 지문입니다. 문제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오지선다형인 select one, 그리고 3개 중에 블랭크를 주고 여기에서 답이 되는 것을 모두 고르는 select all, 그리고 패시지 안에서 문장을 클릭하는 select in, 이렇게 구성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빈출되는 문제 유형은 일반 지문의 경우에는 메인 아이디어, 팩트 파인딩, 그리고 정말로 많이 나오는 유형이 인퍼런스 유형이 되겠고요. 그리고 저자가 여기서 이런 것을 왜 언급하는가 라고 물어보는 저자의 의도 문제, 또한 문장 하나를 지정하고 그 문장의 여기서의 기능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는 센텐스 펑션 등의 유형이 있습니다.
아구의 경우에는 대략 7개 정도의 유형이 있는데 이 가운데서 빈출 유형은 숨겨진 조건을 찾는 어썸션 문제, 그리고 주어진 아구의 결론을 강화 또는 약화시키는 strengthen, weaken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Reading Comprehension의 단기적인 점수 상승을 위해서는 첫 번째로 GRE 지문의 글 쓰는 방식을 익히셔야 합니다. GRE 지문은 크게 반박문과 설명문으로 나뉘어서 지문이 출제되는데요. 이들은 어느 정도 전형적인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전형적인 틀을 학습하고 효율적으로 지문을 분석하는 방식을 통해 단기에도 점수 상승이 가능한 것입니다. GRE 지문은 비교적 내용이 길고 복잡하기 때문에 핵심 부분을 정확히 잘 읽고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핵심 부분, 즉 메이저 부분은 과연 어디가 될까요? 대표적으로는 저자의 주장이 나오는 부분, 반론이 나오는 부분, 그리고 메인 트랜지션 부분, 그리고 문제가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문을 바로 읽는 것보다는 문제를 먼저 읽고 문제 키를 확인한 후 지문을 읽으면서 그 키가 나오는 부분을 확인하면서 읽는 것이 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또한 GRE 리딩은 여러 문제의 유형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각 문제별로 문제풀이법을 숙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문제 유형에 따른 오답의 유형도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오답들에 대해서도 학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규의 경우에도 문제 유형별로 그 풀이법이 있으므로 그 풀이법들을 반드시 학습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학습 방법을 모두 숙지하셨다면 무엇보다도 정말 지겹도록 연습을 해야 합니다. Practice ad nauseam, 정말 토 나오도록 연습하셔야 RC의 가시적인 점수 상승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GRE 테스트의 핵심은 어휘력, 독해력, 그리고 무엇보다도 비판적 사고력입니다. GRE 고득점을 위해서는 이 모든 것이 조화롭게 좋아야 합니다. 어휘력이 있어야 SETC 문제를 시작할 수 있고 독해 및 비판적 사고를 할 수 있어야 리딩을 포함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심자라면 무엇보다도 단어를 단기간에 최대치로 끌어올 수 있도록 집중해서 단어 학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단어를 완전히 내 것으로 체화하기까지는 약 2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너무 촉박하게 일정을 잡기보다는 최소 2개월 정도의 시간적 여유를 가지시고 단어 학습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 기간 동안에 단어만 암기하시는 게 아니겠죠? 각 영역의 문제 풀이법을 마스터하셔야 하고 반복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시험은 문제 은행식으로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시험에 나왔던 문제들을 가지고 연습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 다양한 문제풀이를 시간 안에 완수할 수 있도록 충분히 연습을 해야 합니다. 전략적으로는 문항수가 적기 때문에 맞출 수 있는 문제는 반드시 맞추셔야 되고 절대로 실수를 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어려운 문제를 어느 정도는 맞출 수 있어야 고득점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GRE 버벌의 기본적인 구성 및 학습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GRE는 어려운 시험이지만 시험의 성격을 바로 알고 올바른 방법으로 접근한다면 단기에도 소개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